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얘, 너 혹시 이 마을에 아무도 안 먹고 있는 코인 맛집이 어딘 줄 아니? 그런 거라면 저기 건너편에 김치마을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 김치? 아, 그래. 고마워. 아니, 이건 뭐지? 김치마을에서 연기가 나잖아. 아니,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 나도 따라가야겠다. 따라오지 마. 아니, 어디 가시는 건데요?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먹고 문을 닫아야 해. 아니, 뭘 먹겠다는 거예요? 맛있는 건가요? 닥쳐. 야, 꼬맹이는 몰라도 돼. 고래들이 움직이기 전에 가야 돼. 김치코는 한계가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문을 닫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먹고 문 닫는다는 소리인가요? 아, 같이 먹어요. 한 번 먹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만 김치코인이야. 너희 뜻대로는 안 될걸? 아니, 너는 저자는 누구죠? 고래 괴물이다. 이 괴물이 왔다는 건 혼자 다 먹고 털겠다는 뜻이야. 그럼 어떡해요? 내가 주문을 외울 테니 너는 바로 열쇠로 문을 잠가. 전지전능한 코인의 신이시여, 그의 신을 받든 남국이 형님이시여, 이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중생에게 티끌만한 떡상을 남겨주셔서, 자, 열쇠로 문을 잠가! 야! 열쇠가 안 맞아요. 다 털리겠어요. 야, 젠장! 그 옆집 코인만 열쇠인가 보다! 아, 당했다! 이래서 김치 코인 손 안 대려고 한 건데. 아, 개미들은 역시 단순해. 오늘도 혼자 잘 먹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99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정혜진이 네. 그 본인이 이렇게 보셔서 이제 스즈메를 보시고 쓰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본인은 대사가 두 줄이고 유일하게 안 보신 분이 기린님이신데 기린님이 주인공을 맡았어요. 아, 근데 이게 저도 고민을 했는데 톤이 맞아요. 목소리 톤이 주인공이랑 좀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제목을 기린의 문단속이라고 해서 아예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여러 가지 메타콩제에도 물려있고 여러 가지 물려있는데 좀 그런 스토리를 좀 담는 게 이제 감정이입에도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인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잘 적절한 것 같아요. 연기도 제가 하면 되게 가벼운 게 되는데 주인공을 가장 흡사하니까. 네. 아니, 이제 뭐 웬만한 장르는 다 해봤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겠으나 그 멀티버스의 어딘가에선 제가 안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 물려있는 기린이 또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스즈메 문단속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재미는 확실히 있는데 저는 그 시리즈 3개 중에 3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너의 이름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그때 그가 제일 좋았고, 날씨아이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랬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냥 약간 정리하는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딱 제가 그때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세 번째 저는. 첫 번째랑 동급이 아니라 세 번째. 아, 저는 이제 그 보시기 전이라 많은 분들 보시기 전이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뭐 아무런 그 영향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막 기대가 떨어져서 안 보실 수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굳이 순위를 매기지 않은 거지. 딱 똑같잖아요. 정리하는 느낌. 딱 그때 막 엄청 막 재미없구나 하면서 막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당황했었는데. 근데 그 전 시리즈물을 못 봤으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스토리 전개가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A 지점에서의 재나 B 지점의 재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훈훈한 약간 마블에서 이제 뭐 엔드게임인가 할 때 막 이렇게
사람들 마지막에 이렇게 주인공들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제 훈훈하잖아요. 웅장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네, 맞아요. 사실 저는 1편 너의 이름은 그리고 그다음 뭐지? 날씨아이 그 두 가지는 재난 3부작인지도 모르고 네, 모르고 봤어요. 봤으니까 진짜 재밌는데. 네. 그게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시리즈물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게끔 만들어서 그냥 영화 한 편 한 편 봐도 그냥 재밌는데 이건 애초에 시리즈물의 마지막이다라고 만든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제가 끝물 때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그것도 없고 더빙밖에 없어가지고 한국어 더빙으로만 봐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차피 넷플릭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돈 한탕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냥 정으로 이제 훈훈한 그런 느낌. 그렇죠. 재미없거나 막 돈 아깝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네. 그냥 이 단편만 놓고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시리즈를 다 평점 3점 그 정도? 네. 시리즈를 5점 만점에 3점. 이해하고 보면 그래도 뭐 그런. 날씨 너의 이름은 4.5, 날씨의 아이 뭐 4점 이렇게 요거 3점 이런 점. 네. 체스 평론가님의 평점에서 3점이면은 볼만한 것 같다.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소스. 예, 그냥 네. 돈은 안 아깝다 네. 그냥. 볼만한 것 같다. 네. 그 이하 가면 조금 그 이하 가면은 솔직히 비추니까 뭐 2점 내려가게 되면은 진짜 그거는 돈 아깝고 1점이면은 그런 거 우레맨 뭐 이러는 거. 첼스님이 5점 주는 거는 이제 막 방귀 끼고 똥 싸고 막 이런 거. 아니 5점은 저거 인터스텔라 약간 이런 류.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들리시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지금 계속 쓰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아직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감기 독감은 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코랑 목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진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진단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목구멍에 염증이 심하다. 그리고 어떤 데는 코가 원인이다. 결국은 둘 다 원인이긴 할 텐데 조금 이렇게 환자가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한 환자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진료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진료를 좀 보고 있고 좀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완치 상태지만 아직은 조금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니라서 좀 마스크를 쓰고 두 분한테 피해를 안 드리기 위해서. 아니 내일 저기 고량주 좀 드셔야 되는데 회복을 많이 하셔야 아니 오늘 그래서 또 이거 녹음 끝나고 치료를 또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라. 안 그러면 이게 크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되게 지속되는 요즘 독감이라고 해서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세요. 근데 궁금한 게 코로나가 아파요? 욕이 아파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이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겠지만 저는 기침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고 한 번 시작하면은 진짜 목이 막 칼칼해질 때까지 기침을 계속해요. 둘 중에 하나를 걸린다 그러면 뭐 걸려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코로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걸려야 된다. 저는 코로나 걸린다고요? 코로나 일주일 그냥 깔끔하게. 아 진짜요? 그때 그렇게 막 누워서 아니 이거는 밖에 다니기가 어려운 게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눈치 보이고 마스크를 그래서 끼고 있는데도 괜히 계속 기침을 하니까 대중교통에서 제가 자차로 다니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다니지도 못해. 어제 사무실 가서도 계속 기침하니까 또 눈치 보고 미안하고 그냥 집에 가서 잘 때도 기침 때문에 잠도 못 들고 자다가도 계속 깨요. 계속 깨요 진짜로 기침 때문에. 되게 귀찮게 하는군요. 네, 이게 최근에 간 병원에서는 이게 코 비염이 엄청 심해서 여기에 막 이물질들이 막 있는데 숨을 쉬면서 이 이물질들이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간질간질하면서 이게 기침이 계속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람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라서 차라리 짧고 굵은 코로나가 저는 낫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드디어 대전의 그 성심당을 한번 이제 처음으로
오. 방문을 해봤다. 그래서 성심당을 가려고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 그 후배가 이번에 취업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 근데 대전에 취업을 했어요. 대전에 그 국방 뭐 과학연구소 어. 정출연인데 딱 이제 축하하는 겸 해가지고 이제 가서 밥 먹고 뭐 이제 성심당 가서 구경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명함을 봤는데 부서가 미사일 연구부 딱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북한이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은 기밀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뭐 하는데 했더니 자기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대전에 가서 이제 성심당 한번 가봤고 거기 그 성심당 주변에 뭐 성심 뭐 레스토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역시 성심시티다. 하고 이제 한번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느끼기만 하고 뭐 빵은 어디고 빵 뭐 조금 사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예전부터 뭐 주변 분들이 그 성심당 뭐 소보를 이렇게 사다 줘가지고 뭐 맛은 이제 아니까 이제 거기 가서 좀 새로운 거 한두 개 좀 사서 먹어보고 그러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뭐 잘 지내셨네요 한 주간. 자 그러면 또 오늘 본 녹음 뭐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챗 GPT에 이은 그 월드코인인데요. 요새 이제 월드코인 얘기가 이제 스멀스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샘 알트만이라고 이제 그 챗 GPT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이 그 월드코인 공동 창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말에 이제 알트만이 이제 공동 창업자로 이제 이제 해서 설립을 하고 이제 투자를 이제 1,000억 원 넘게 이제 그 받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요새 코인 장도 안 좋은데 이 정도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샘 알트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월드코인이 그러면 샘 알트만이 이제 챗 GPT가 이렇게 지금 화제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으면은 이제 분명 다를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논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그 얘기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가져왔고요. 이 월드코인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홍채 인식을 활용한 이 개인의 어떤 인증 그런 서비스예요. 그리고 그 개인 인증을 기반으로 한 이제 금융 이제 상품을 이제 앞으로 만들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DID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DID와 디파이랑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DID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뭐 법무부에서 발행한 뭐 그런 신분증을 왜 여기서 대체하냐 그거랑은 결이 다른 DID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타깃이냐면은 그 개발도상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타깃으로 해서 지금 벌써 45만 명의 홍채 정보를 다 그 수집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은 이제 그 오브라고 하는 이제 홍채 인식 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간의 어떤 지역 공무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월드코인 관계자랑 해서 그 오브에다가 홍채 정보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그 20달러, 약 우리나라 돈 2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기본 소득을 이제 앞으로 주겠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월드코인 앱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월드코인 한 개를 줘요. 그 우리나라 시세로 한 54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이제 주게 되는 건데 지금 요게 그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립토의 문제 의식과 그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인프라가 없는 곳에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하고 DID도 지금 재밌는 게 그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지원을 해줘요. 이 가이드를 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신분증 체계가 없는 곳에서 이제 이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월드코인 생태계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 그 신분증이라든지 어떤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 가는 거는 이제 좋은 취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홍채는 절대 평생 바뀌지 않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주고 2만 원의 상당의 코인을 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를 이제 주게 되면은 그거 다 돈이잖아요. 마케팅 정보를 엄청나게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그 2만 원 상당의 코인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홍채 인식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르고 가난하니까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 못 살 때 막 어디서 와가지고 야 여기 사인하게 되면 쌀 준다 뭐 하면은 이제 뭐 어디 막 공산당 가입하고 막 그 해가지고 막 그 태극기 날리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딱 그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데 그냥 눈 갖다 대면은 돈 준다 그러니까 공짜 돈이니까 이게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어디다 쓰이고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채 정도는 평생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쓰이고 이게 보안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고 얘네들은 이제 그 해시값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해시값이 탈취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얘네가 백서를 안 썼어요. 그런데 백서를 왜 안 썼냐? 근데 핑계가 아무도 안 읽는다 어차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어디다 쓰이는지 알려야 되는데 그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에 쓰이냐 하는데 지역 공무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월드코인 관계자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홍채 정보가 이제 연구에 막 활용된다든지 아니면 이 마케팅 정보로 활용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홍채 정보를 되게 수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을 코인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당 이제 50원에 해당되는 코인 하나씩 주는 건데 가격도 좀 떨어지고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견고한 어떠한 그 코인 가격에 대한 설계 없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그 자본가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약간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이 월드코인 생태계는 이 코인 그 투자자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어요. 걔네들이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20조, 30조 밸류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관심이 없어요. 또 코인 가격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어떤 그 자본의 착취의 대상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될지는 봐야 되는데, 그 챗GPT는 비영리 재단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완전히 영리적인 형태로 지금 현재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맞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잭도시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활용하는 거고, 비트코인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코인을 발행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이제 그 10억 명의 사용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활성화 시킨다는데, 그 개도국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돈 때문에 이제 처음에 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잘 안 될 경우에 그 개인정보 파기하라든지 이런 것들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거며,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계 확장되는 거는 메타 사례를 보면 알아요. 이제 이 금융 생태계가 커지면 이제 제재가 들어온단 말이죠. 뭐 EU라든지 어딘지 간에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에 월드코인 관계자가 그 코인을 자국 화폐라든지 다른 달러라든지 이런 걸 법정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이제 만약에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달러로 안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그냥 휴지 조각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귀중한 개인정보 넘기고 공짜 휴지 조각 받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되게 많은 가입자들 뭐 몇백만 명의 가입자들 모으고 홍채 정보도 이제 작년 기준이니까 45만 명이 이미 홍채 정보를 등록했다니까 아마 올해는 더 많이 이제 등록을 하고 있을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홍채는 소중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금융기관에서 뭐 지문 이것 하는 것들도 되게 그런데 여기는 어떤 단체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백서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 곳에 제 홍채를 거기 갖다 바친다? 사실 그 정도면은 사실 뭐 거의 홍채를 갖다 바치는 거면은 1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코인으로 준다? 저는 이제 아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플사의 홍채 정보와 지문 정보를 다 넘겨준 사람으로서 사실 애플은 이거랑 상황이 다르죠. 애플은 이제 뭔가 이제 그
검증이 됐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다 네. 이런 게 검증이 됐는데 월드 이쪽 자체는 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뭐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근데 어쨌든 이미 넘겼기 때문에. 네, 이미 넘겼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기린 씨도 예전부터 항상 강조하셨던 게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좀 간과하고 있다. 뭐 그냥 이게 그냥 아무나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냥 막 주고 막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좀 경계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무 그냥 쉽게 그냥 넘겨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막 두 분 다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짜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금전적인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 뭐 복지가 좋다든지 뭐 그러니까 되게 쓸모 있는 혜택을 내가 보상으로 받는다면 뭐 좋겠지만 이거는 뭐 2만 원 그냥 띡 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저도 같이 들기는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챗 GPT랑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게 뭐 같은 오픈 AI 그 만든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해서 그냥 이제는 맹목적으로 막 추앙하고 막 기대해가지고 막 몰려들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실패에서 못 배운 거다. 네, 그동안의 실패에서 배운 사람이라면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페이스북 그 메타 그 저커버그가 이거 막 한다고 했을 때 막 그랬다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칭찬했던 잭 도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실험적으로 열심히는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성과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거 되게 오픈 AI는 심지어 블록체인이랑 별로 연관도 없어요. 상관도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가 그냥 오픈 AI라는 그 이름빨로 또 이거 한다고 해서 현혹되면 안 된다. 블록체인을 막 블록체인 관련 기술로 뭔가 대박난 회사라고 한다면 믿을만 하겠죠. 뭐 코인 발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는데 얘네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그 열심히 집중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알아보고 연구하고 막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백서도 없다고 하니까. 사실 백서가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건데 안 읽으니까 안 쓴다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너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오픈 AI를 만들었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말려주면 안 된다. 사실 이때까지 코인 한다 치고 제대로 하는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픈 AI라고 해서 뭐 막 다를까?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제 제가 쉴드를 많이 치는 포지션이니까 이제 도대체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이게 백서가 없으니까 네. 도대체 뭐 하는지를 일단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쉴드 칠 거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쉴드 치기가 사실은 쉬운 상황. 아니 DID도 네, 아까 사실 뭐 이렇게 쉴드 칠 논리가 이제 그런 거지. 그런 금융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 어떤 그 신원 정보를 이제 제공을 이제 자기네들이 보증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공공기관이 있으면은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신원 인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뭐 하바나 초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지역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직접 이제 그 오브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이제 넣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면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3자 공증 형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어떤 그 신원 정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인증을 한번 해줄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타국에서 어떻게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월드코인 이 재단에서 만든 신분
그쯤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이 오는 거니까. 그게 저는 참신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오브를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얘네가 나라를 정복하려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네, 약간 그런 뭐 셈이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어쨌건 가장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고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세가지고 세금 걷고 네. 하는 이제 그 주민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민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돈도 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네 시스템에 예속시키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그런 있어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살기 힘든 나라 국가들은 이런 시스템 막 갖추는 게 어려우니까 뭐 도와주겠다 하면 처음에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이제 이런 나라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넘겨주고 사람들도 나라보다는 이 월드코인을 믿어가지고 기본소득 무조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홍채 정보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그러면은 거기를 지금 몰래 이제 먹으려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긴 들어요. 뭐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의료 정보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제 처음에 조사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굳이 이제 좀 낙후된 나라에 가서 시작하는 거는 뭔가 조금 그 뒤에 얘기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샘 말트만 선생님께서 만드신 오픈 AI가 드디어 이제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이제 진화해가지고 우리 그 스카이넷 선생님이 홍채 정보를 걷어라 이제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일반인의 지성을 뛰어넘는 통찰을 통해서 이제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다양한 이제 음모론이 좀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 영화 보면은 쫙 뭐 예를 들어 홍채 정보면 홍채 정보 딱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딱 위성에서 미사일 딱 조준해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 뭐 조종하든지 죽이든지 해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위험인물.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월드코인 줘가지고 아까 체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받았으면은 그 코인을 이제 뭐 엑시텍 뭐 현금으로 바꿔 먹거나 뭔가 음식으로 바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뭐 그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20에 홍채 정보 넘겨줄 만한 데에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음식 바꿔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니까 아마 월드코인 재단 쪽에서 아마 그런 것도 인프라도 뭐 깔려고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진한다는 거는. 그럼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작은 마을 하나를 이제 월드코인이 마을 단위에서 의식주를 먹어가면서 이제 사실상 계속 이제 작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음모론이 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DID 하면은 신뢰가 가장 이제 중요시 여겨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공무원이 같이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보증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이거를 주도하는 회사는 오픈 AI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해본다면 기인 씨가 말씀하신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고 좀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뭐 홍채를 달라 하건 뭐 월드코인을 준다 하건 뭐 좀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뭐 조삼모사일 수도 있고 뭐 그 순서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순서는 이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홍채 내놔봐. 월드코인 일단 줄게 홍채 내놔봐.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이 막 월드코인 홍채 주고 월드코인 했는데 뭐 어떻어요? 그러면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하고서는 뭐 이제 인프라는 이제 그제서야 세팅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당장에 배가 고프고 가난해가지고 이거를 홍채 주고서는 이걸 받은 건데 인프라는 언제 깔릴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얘네들이 진짜 제대로 된 회사라 가지고 이 인프라를 그냥 제대로 그냥 빠르게 팍 깔아준다면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크게 볼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도시 한 국가만 지금 이걸 쓰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쓰게끔 하려면은 여기서 받았으면 또 딴 데서 받고 이거 받는 거에 집중하지. 이거 인프라 세팅은 그 완전 쫙 다 받고 나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늦지.
사실 얘네들은 지금이 중요한 건데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이유가 엑시 인피니티를 보면 딱 그래요. 만약에 진짜로 국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은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거기 그 어떤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뭐 거기 뭐 수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 뭐 지원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뭐 저기 뭐 바깥 TV에 광고 나오면 후원 정도 해주면 그걸로 뭐 우물을 파거나 뭐 이 정도밖에 못 도와주니까. 근데 거기서 진짜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면은 솔직히 괜찮아요. 걔네들이 이제 뭐 투자금 받아가지고 인프라 깔고서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어떻게 얘네들은 뭘로 돈을 벌까요?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왜 개발도상국이냐면 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아프리카에서 뭘 팔겠어요? 뭐 커피 나오고 커피 팔고 뭐 이런 건데, 뭐 석유를 팔거나 그래야지 부가 창출되거나 아니면은 뭐 공장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왜 선진국들이 거기에 진출을 못하고 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극단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은 엑시 인피니티 예를 보면 돼요. 그 필리핀인가 어딘가에서 애들이 일은 안 하고 죄다 그 카페에서 채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그 꽂아가지고 계속 이제 채굴해가지고 코인 캐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데만 지금 그 이용되고 있는 그 노동력이. 근데 필리핀은 그 이제 작은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 월드코인은 명분이 10억 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억 명이 채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이 신원을 뭐 한다고 뭐 신분증을 발급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인프라 쪽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채굴로서 소모되는 노동력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은 이제 엑시 인피니티의 끝이 지금 거의 보였잖아요. 이제 채굴할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한테는 휴지 조각이 된 어떤 코인인 거고, 코인밖에 없는 거고. 왜냐? 얘네들은 은행이 똑같이 없잖아요. 은행을 설립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코인 가격을 띄우는 데만 이제 그 혈안이 그 소모되는 거고, 정작 투자자들만 엑스를 사는 거예요. 왜냐면 월드코인은 지금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최악은 뭐냐면 차라리 국가나 이런 거라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홍채 정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명분만 있고 월드코인 펌핑만 10억 명이 계속 10억 명이 펌핑하면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우려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설거지 세력들이. 그럼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막 띄워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정작 그 은행이 없으니까 이제 그 엑시스를 못 하고 천억 투자한 애들만 이제 그 돈만 더 불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의 평등을 이제 얘기하면서 출발한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결국에는 투자자만 더 배불리게 하는 이런 류의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게 가장 최악인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직 드러난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코인 생태계를 쭉 봐왔을 때는 그런 결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진짜 뒤집었다. 그러면 영웅이 되는 거죠. 뭐 챗GPT에다 이것까지 만들면 진짜 영웅인데, 지금 투자자들 보면 투자자들 보니까 그냥 코인 투자자들이에요. 뭐 비영리적인 뭐 그런 사회복지라든 이런데 뭐 인터뷰는 뭐 모든 사람이 평등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는 행동 자체가 전혀 평등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충격적인 사진, 필리핀에서 다들 카페에다 전기에다가 휴대폰 10개씩 깔아놓고서는 죄다 채굴하고 있는 그 충격적인 사진. 그게 뭘 하고 있는 건지는 뭘 생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차라리 뭔가 캐릭터를 그 게임 생태계에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뭐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 판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몰입해가지고 막 버튼 누르면은 계속 이제 코인이 쌓이니까 그게 이제 카지노로 비유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튼만 계속 막 누르면서 이 잭판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하는 그런 행위로 이제 이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이제 뭔가 문명을 더 발전시키고 자기들만의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거기다 인프라를 깔고 이런 류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면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 제국주의가 더 강화되는 이제
그 역효과를 발휘하는 거니까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거죠. 오픈 AI에 들인 돈 이걸로 땡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픈AI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또 투자금 그렇게 부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하는 거니. 그래서 되게 그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런 생태계를 이 개발도상국 사람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가슴 아픈 거죠. 나는 $20 벌라고 이제 그냥 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한 건데 이 사람들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하고 그냥 여기 대라 갖다 대라 그러면 갖다 대고 이제 돈 받고 땡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 당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이거 하면 좋아. 그러면은 이제 너 휴대폰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거 하면 돼. 그러면은 계속 그 이 코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줬으니까 뭐 평등하다? 평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동일하게 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지분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얘네들한테 해가지고 부를 나눈다든지 정말 큰 부를 나눈다든지 초기 투자자들이니까 그 정도의 혜택이 아니라 아니 일주일에 그 코인 하나씩 주는데 그 50원이에요 그게. 그럼 그게 뭐가 뭐 엄청난 평등인 거. 이미 월드코인은 불평등하게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 창업자랑 그 투자자들이 이미 다 그 코인 구조를 다 짜놓고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비트코인처럼 그냥 알아서 니네가 해라 자동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미 짜놓은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진짜. 기부용 재단이 아니에요. 일단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죠. 예. 국가로 만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은 워낙 지금 요 오픈 AI 쪽에서도 뭐 공개한 정보가 쥐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냥 지금 뭐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 뭐 나중에 이제 실체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몰라요. 될지는 진행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제로 막 진짜로 안 읽을 것 같아서 백서 썼는데 사람들이 욕하니까 잘못 생각했네 써줄게 해가지고 써 봤더니 뭐 납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계속 선입견을 갖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줄 논평 해볼까요? 네, 한 줄 논평은 이제 진짜 테라루나만 되지 말고 차라리 국가를 만드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지역 지방 정부도 이제 투자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진짜로 코인 말고 그러면은 그 저소득층한테 기본소득 주려고 그러면은 그쪽 화폐로 주지 왜 자꾸 자기 코인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코인 매입을 해주든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왜 제가 왜 월드코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DID로서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근데 테라루나 사태가 한 번 더 터지잖아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이 판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제 압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그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1,000억 원 넘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10억 명 사용자를 모은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터지잖아요. 그럼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레이어들이 이제 좋은 거를 이제 칭찬을 하되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보지 않으면 또 터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이제 벌써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프로젝트 이제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다 감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블록체인도 감시하고 이렇게 감시해야지만이 건전한 생태계가 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막 좋다고 추앙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잘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정말 이제 미카 규제한도 아마 더 강하게 규제할 수도 있어요. 코인 발행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게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 한 줄 논평 맞죠? 네. 강력한 경고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은 월드코인보다 월드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괜찮네요. 생각했구나. 라임이에요. 그거 가지고 대포폰만 만들지 말자. 약간 뭐 생각났냐면 예전에 그 노숙자분들한테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이거 그냥 사인하세요. 맞아. 그런 다음에 대포폰 만들기 막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차에 넘겨주고 그 오브라는 그 기계가 엄청 크고 무섭던데 굉장하던데 그거 하면서 홍채만 했을지 뭐 다른 것도 했을지 사실 알 수는 없고 뭐 소리도 썼을 테니까 이게 사실 그 정도 넘기면은 자기 그 신원 넘기는 거라서
그 홍채랑 그 정보 가지고 다른 데서 뭐 핸드폰을 개통하든 다른 데 범죄 저지른 다음에 홍채 인식해가지고 나 거기서 걔가 범죄했어 이렇게 하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만 안 가면은 아까 학교 짓는 거 정도까지면은 괜찮다. 혹시 그 오픈 AI의 그 지인 있으시면 체스님의 강력한 경고를 좀 번역을 하든지 통역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블로킹 299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00회예요. 300회라서 뭐 특별한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똑같은 그 1회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300회에 더 알찬 주제와 또 드러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